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개별 종목 분석을 맡고 있는 김세환입니다. 제 오늘 주제는 더 넥스트 팡, 새로운 성장주는 2021년에 그러면 이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는 오늘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미국 주식 모델 포트폴리오. 저희가 하나의 바스켓을 구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참고 지표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성장주를 찾기 위해서 5G, 클라우드, 그 다음에 플랫폼 쪽에서 또 하나의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먼저 저희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이제 2020년이죠. 올해 2020년에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성장주와 방어주를 동시에 담았어요. 성장주가 80%면 방어주는 한 20% 정도. 그렇게 담아서 이 전략이 좋았던 점이 시장이 빠질 때 저희는 그 빠질 때 조금 세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오를 때는 같이 올라가고. 이 전략을 선택해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수익률을 좀 집계를 해보면 지난 이제 1년 수익률이 저희 누적 기준으로 모델 포트폴리오가 52% 수익률이 나왔고요. 시장 대비는 한 23%포인트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2018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2018년 이후 현재까지는 57%의 수익이 나왔고 시장 대비는 21%포인트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성장주,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담되 나머지 방어주를 조금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업종을 담아서 하나의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그게 지금까지는 시장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냈지만 2021년에는 어떤 이제 종목들을 담아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저희가 이제 고른 키워드는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5G. 5G는 대선에 상관없이 실제 수요를 만나서 성장하고 있는, 실수요를 받아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성장주. 이 새로운 성장주는 말은 되게 진부하죠. 그냥 당연해 보이지만 대형 기술주들이 규제를 받게 된다면 2, 3등 정도에 되는 그런 기업들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새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환경인데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이 워낙 이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ETF로 조금 대체를 했습니다. 요 아래에 간단하게 저 차트 하나만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경기 소비재하고 산업재 비중을 조금 늘려놨어요. 30% 정도 되죠.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의한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나면 어떤 종목들이 달릴까. 그래서 뭐 나이키라든지 타깃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고 친환경 관련해서는 ICLN이라는 친환경 ETF 그리고 LIT라는 리튬 관련 2차 전지 관련 ETF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종목은 몇 종목을 좀 들고 오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 클라우드, 새로운 성장주 이렇게 지금 3가지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아래 왼쪽 하단의 차트만 조금 봐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이 기업들이 이제 그 숫자를 조금 살펴보면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걸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PEG 배수가 있어요. 제가 쓰는 PEG 배수는 12개월 선행 PER과 그 다음에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 CAGR 요 2가지를 숫자를 조합해서 이 PEG 배수를 뽑아내는데 시장이 지금 3.1배입니다. 시장보다 낮아야 이익 성장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들고 온 종목들은 일단은 시장보다는 이렇게 낮게 나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에릭슨이에요. 에릭슨은 5G 통신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2021년에는 5G 인프라가 확장되는 시기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올해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 5G 수요가 주가와 실적에 지금 반영이 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올해는 많이 올랐는데 사실 그거를 장기 시계열 뭐 2005년, 2015년, 2017년 이때부터 이렇게 좀 늘려서 보면 결코 지금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전히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새로운 성장도 나오고 있고 반화웨이 정책이라는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도 함께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제가 모든 종목마다 차트를 2개씩 넣었어요. 어떤 차트를 넣어야 가장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두 가지 차트를 넣었는데, 첫 번째는 12개월 선행 ROE PBR 비교 차트입니다. 시계열로 나눠놨어요. 두 번째는 총 주주 환원율,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뭐 순이익이 100억 나왔으면 얼마를 주주들한테 줬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비율이에요. 이 두 가지 차트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낼 수 있고, ROE가 올라가는 기업이겠죠. 두 번째는 그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 기업은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자본금 대비 주가 성장보다 자본금 대비 이익이 더 빠르게 올라야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만약에 발생하고 있다면 총 주주 환원율 차트를 통해서 이 이익은 비즈니스 성장에서의 모델 성장인지, 실제로 매출액이 잘 나와서 이익이 난 건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환원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이익인지, 이 세 가지를 조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차트를 준비를 해왔고요. 자, 에릭슨을 보시면은 왼쪽 차트 먼저 보면 ROE와 PBR이 2017년 이후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익이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차트만 봤을 때는요. 하지만 옆에 이제 주주 환원율, 총 주주 환원율을 같이 그 ROE가 올라가는 구간을 비교해 보면 주주 환원율은 굉장히 낮은데 ROE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매출액 성장에 의한 5G의 수요에 의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성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예요. 이 종목은 통신 장비를 에릭슨 아까 만든다고 했잖아요. 화웨이 다음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는 통신 장비가 나오면 그걸 뒤에서 이제 테스팅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시장도 지금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거의 8.8%대 나올 거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테스트 장비 시장 점유율만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ROE PBR 모델과 옆에 이제 총 주주 환원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017년 이후에 자기자본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절대 주가가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이제 총 주주 환원율 차트를 보시면은 2018년부터 어느 정도 주주 환원을 신경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잉여 현금 흐름을 이런 주주 환원에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조금 보이고 있다는 게 하나의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은 코닝이에요. 코닝하면 보통 이제 고릴라 글라스, 강화 유리 이런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코닝은 전체 매출액 비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이 광섬유 케이블이 왜 5G에서 중요하냐면, 시장 이 5G 백홀을 구성한다고 해요. 하나의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성할 때 광섬유 케이블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닝을 들고 왔고, 광섬유 케이블 시장 점유율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고릴라 글라스라든지 이번에 아이폰 12에 나온 세라믹 쉴드, 강화 유리가 들어가고 있죠. 이게 IT 기기 거의 350개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수요가 견고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5G 인프라 관련주로서 꼭 봐야 된다. 보시면은 자기자본 이익률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주주 환원에도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눈에 확인이 됩니다. IBM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 솔루션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변진의 기제라고 알려져 있고, 어떤 산업이든지 굉장히 빠르게 탈바꿈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예전에 이제 뭐 컴퓨터 만들던 기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레노버라는 이제 그 사업부를 넘겼고, 레노버에 IBM 같은 경우는 중심이 되는 체크 포인트가 오픈소스 솔루션에서 최고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레드햇을 인수를 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 솔루션 쪽,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솔루션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이전에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관련해서는 이 IBM을 들고 왔고, IBM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기자본 이익률이 하락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게 상승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하락하고 있는데 왜 이걸 들고 왔냐? 왜냐하면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는 IT 인프라 부분, 전통적인 IT 인프라 부분을 분사를 해서 클라우드 쪽에만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탄력을 당일날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배당 수익률은 연간 5.8%가 넘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는 똑같이 비즈니스 솔루션 쪽에서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객 관리 프로그램, 그걸 이제 하나의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고객 관리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마케팅 이런 모든 분야를 같이 하나로 엮어서 종합 솔루션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커머스가 지금 활성화된 시기에서는 이런 이제 이커머스까지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세일즈포스닷컴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 밑에 차트를 보면 ROE가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R&D 비용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갑자기 이례적으로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빠진 거지 절대 이게 이익이 줄어서 빠진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핀터레스트입니다.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기술주들이 규제를 입게 되면 그 다음 2, 3위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핀터레스트의 성장성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플랫폼 시장에서의 성장이 나올 뿐만 아니라 월간 활성 유저가 4.4억 명 정도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를 했고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도 1위를 한번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자기 자본 이익률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강의해온 내용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